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일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일반 2장이고요. 정보통신 기기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단말 장치, 그래서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DTE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DTE와 DCE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호변환 장치 회선 종단 장치라고 부르는 DCE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전송 회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통신 제어 장치 CCU라고 불리는 통신 제어 장치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섯 번째 컴퓨터. 자, 이렇게 여섯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말 장치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고 불리는 장치예요. 자, 단말 장치의 구성을 보면 일단 요 그림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DC입니다. 이게 쌍방이니까 이쪽도 DC가 있으면 이쪽도 DC가 있죠. 그래서 DC의 대표적인 거 모뎀이라고 이 가로 안에 써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제일 종단에서 제일 가장 끝에서 처리하는 그게 바로 DT인데,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한마디로 컴퓨터입니다. 이게 여기 PC라고 써놨네요. 자, 그리고 이 둘 사이, DT와 DC 사이에 어떤 단자의 규격, 여기에 보면 EIA 232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할 RS232C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EIA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협회죠.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줄여서 이니셜만 따서 EIA. 그래서 결국은 모뎀을 거쳐 더 가장 종단에 가장 끝단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DT라고 하고, 한마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전송 제어 장치와 입출력 장치 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TE랑 DC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고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자, 네트워크의 끝에 붙어 있죠. 예, 끝에 붙어 있는 컴퓨터고요. 프린터와 같이 네트워크 끝에 붙어 있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보내는 장치를 우리는 DTE라고 통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DC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먼트. 자, 선이 끝나는 곳에 있는 장비. 자, PC의 경우 랜카드와 같은 것인데요. 즉 모뎀이죠. 자, 케이블들이 들어와서 랜카드에 들어오고, 랜카드는 PC에 꽂혀 있는 구조. 자, 이때 이 랜카드를 DCE라고 부르고요. 광 케이블에서 광 전송 장비도 DCE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단말 장치의 기능.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입출력 장치의 단말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출력 기능이 있고요. 전송 제어 기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임시 기억 기능도 있고요. 자, 단말 장치에 분류면, 자, 범용 단말 장치로서 인쇄 장치, 표시 장치, 인식, 판독 기록 청공 장치 등등이 있고, 각각의 또 인쇄 장치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프린터. 자, 표시 장치는 CRT라고 해서, 예전에 이렇게, 지금은 다 LCD로 바뀌었습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모니터도 있죠. 예, 이거 CRT 모니터고요. 자, 그 다음에 OMR, OCR, MICR 이건 인식 장치고요. 자, 종이, 테이프 장치, 카드 장치. 자, 이거 전부 다 단말 장치들이고요.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인 거죠. 자, 전용 단말 장치, 뭐 은행 단말기라든지 의료 정보,
생산관리, 교육용, 증권, 주가, 뭐 포스 이거 여러분들 그 슈퍼 가면은 찍는 거 있죠? 예, 포스 단말기라고 합니다. 자, 내장된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서 지능형이냐 비지능형이냐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DT-DC의 인터페이스 표준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주 컴퓨터와 모뎀, 단말 장치와 모뎀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그 규격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그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자, DT-DC 인터페이스 특성, 기계적인 측면이 있죠. 정기적이죠. 기능적이죠. 절차적이죠. 그러니까 하위 레벨은 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그래서 세븐 레이어의 우리 그 피지컬 레이어가 바로 이런 특성들이 있죠. 자, DT-DC 간의 상호 접속 회로인 뭐 숫자 커넥터, 기계적인 명, 전압 레벨, 전기적인 명. 자, 신호의 관계, 기능적인 명. 그 다음에 상호 접속 회로에서 전송 데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 이거 절차적인 면. 네, 이런 면들이 있고요. 자, RS232C 대표적인 DT-DC 그 표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RS232C 또는 RS232라고 부르고 또 EIA232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도입된 표준이에요.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뒤에다 사진을 갖다 놨는데 이렇게 25핀으로 시작했습니다. 25핀. 요게 25개라는 거죠. 각각 기능이 있어요. 펑션이. 자, 그리고 그 PC와 음향 커플러, 뭐 모뎀 등을 접속하는 직렬. 자, 이것은 직렬 인터페이스입니다. 직렬. 예. 인터페이스는 포트라고도 또 불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렬 포트라고 불리는 그런 단자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1 통신이고요. 시리얼하다고 했죠. 외부의 노이즈, 외부의 잡음에 의해서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RS232C가 지금 현재 9핀으로 발전이 돼서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안놈 숨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RS232에 대한 이런 사진들을 제가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초기에는 25 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9핀. 그리고 생긴 게 여기가 이렇게 약간 영문자 D자랑 비슷하고 해서 RS232D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표준이 있어요. DT-DC 단자 그 표준 규격 V.35인데요. DT-DC 인터페이스 표준의 하나고요. 자, ITUT 아까는 그 RS232는 EIA 232라고 불릴 정도로 거기서 표준으로 제시한 거고 여기서 ITUT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 자, 좀 어렵죠. 우리는 ITUT라고 말. 이거 인터넷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표준협회죠. 자, ITUT라고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국제전기통신연합 부문의 하나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책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V.35는 ITUT의 표준의 하나이고요. V.35는 핀이 아까랑 다르게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더 뾰족하고 요거는 앞에 나왔던 RS232C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이번에는 신호변환 장치 또는 회선 종단 장치라고 불리는 DC, 그 모뎀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 자, 모뎀의 기능 변조, 복조. 자, 여기 보시면 변조, 뭐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것이 변조입니다. 변조. 자, 그러면 변조가 됐으면 다시 뭔가 그 신호를 변환했으면 다시 복원해야 되죠. 그게 바로 복조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어떻게 한다?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모뎀이라는 장치는 변조와 복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변조의 마듈레이션의 단어 MO, 복조의 디마듈레이션의 단어 DM을 따서 모뎀이라고 이름이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각각 모뎀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어 놓았고요. 자, 모뎀의 동작, 송신부, 수신부 당연히 주고받는 게 통신이기 때문에 쌍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뎀이 동작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컴퓨터에서 단말, 부화, 변조, 뭐 증폭, 변형 여러 가지 거치면 다시 통신에서는 거꾸로 거꾸로 해서 컴퓨터 또는 단말에 그 데이터를 수신하게 한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모뎀은 분류는 첫 번째 전송 속도에 따라서 저속 모뎀, 고속 모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모뎀은 말 그대로 속도가 느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속도, 그 다음에 고속.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속도의 모뎀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조 방식에 따라서 이 모뎀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그 변조할 때 자, 진폭 편의 변조냐, 주파수 편의 변조냐, 위상 편의 변조냐, 직교 진폭 변조냐. 자, 요런 요게 ASK고 FSK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변조 방식에 따라서 모뎀도 분류한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동기 방식에 따라서 또 모뎀을 구분한대요. 자, 동기 뭐죠? 그 영어로는 SYNC인데 이거는 시간을 기가 시간이죠.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극장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건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줄을 서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시간을 맞추어서 들어가는 것 동기고요. 비동기는 그냥 오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지 않는다. 여기 라고 붙여서 async 그러면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동기 방식에 따라 모뎀은 동기 모뎀, 비동기 모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사용 가능 거리에 따라 또 그 모뎀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 구동기, 제한거리 및 단거리 모뎀, 장거리 모뎀. 그래서 신호의 전송 거리를 그 연장하게 하는 선로 구동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모뎀의 종류라고 하는 거죠. 자, 단거리 모뎀, 자, 그 다음에 좀 길게 가는 장거리 모뎀. 이렇게 사용 거리에 따라서 모뎀을 또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멀티포트 모뎀, 멀티포인트 모뎀 이런 것도 있는데요. 멀티포트 모뎀은 시분할 다중기, 고속 동기식 모뎀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포트의 속도를 차별화해서 운영하는 모뎀도 있다고 합니다. 포트의 속도를 차별화하는. 자, 멀티포인트 모뎀은 복수의 모뎀을 이용한 멀티포인트 시스템에서 전송 지연을 줄이기 위해 고속 폴링을 적용한,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의 전송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고속 폴링을 적용한 모뎀을 멀티 포인트 모뎀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DSU라는 장비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고요. 그 앞 글자를 따서 DSU가 됐습니다. 자, 디지털 전송 회선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고요. 자, 단극형 신호를 또 양극형 신호로 바꿔주는 또 전기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자,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란 디지털 데이터 전송회선 양 끝에 설치되어서 디지털 서비스를 디지털 데이터 전송로에 알맞게 형태로 변환하고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원래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장비로 베이스밴드 전송을 행함으로 회단 종탄 DCE의 또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DSU가. 그래서 가장 끝에 DTE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거쳐서 여기도 DCE, 그 다음에 D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불리는 그 장비도 DCE에 해당한다라는 그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송 회선입니다. 그래서 단말 장치와 단말 장치 사이에 DTE와 DTE 사이에 송수신되는 자료를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다, 이런 인터페이스다. 자, 기본적으로 전화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핸드폰만 쓰기 때문에 전화 뒤에 전화선을 꽂아야 전화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 전화선 확인해 보시고,
자, 동축 케이블. 여러분들 케이블 TV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케이블 TV 많이 쓰는데 케이블 TV 뒤에 요게 이제 동축 케이블이죠. 보시면 굵은 검은색의 동그란 굵은 선이에요.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요거 광섬유 케이블. 그래서 요게 유리입니다. 유리. 예. 그러니까 유리가 훨씬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이 광 케이블로 전송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이건 이제 전화선, 요게 전화선이네요. 그 전화선을 이렇게 요거 선을 이렇게 딱 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요런 가닥으로 돼 있다라는 설명인데, 요거는 랜 케이블인 것 같네요. 요거는 랜 케이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신 제어 장치입니다. CCU, Communication Control Unit. 굉장히 중요한, 통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컨트롤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전송 회선 단말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통신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를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하고요. 자, 기능이 많아요. 모뎀도 제어하고 전송 문자에 조립도 하고 분해도 하고 에러 검출도 하고 데이터 버퍼링 잠깐 갖고 있는 거죠. 버퍼링도 하고 데이터의 전송 방법 처리 기능 제어하고 회선의 감시 접속 제어 여러 가지 어떤 제어랑 관리와 제어에 관계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통신 제어 장치고요. 자, 통신 제어 장치와 전송 제어 장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리 대상, 취급 회선수, 메시지 처리.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는 일단 처리 대상이 컴퓨터고요. 전송 제어 장치는 입출력 장치입니다. 취급은 다수, 여기는 하나. 메시지 처리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표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고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운 적이 있고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고요. 제어, 연산, 레지스터들로 구분이 되죠. 자, 제어 장치 개념 보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제어하는 수행을 하죠.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기억 장치의 명령을 읽어드려요. 그죠? 예. 그래서 제어 장치가 ALU와도 관여를 하고 레지스터 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을 읽어드려 레지스터에 적당히 이제 분산해서 저장을 하죠. 자, 읽어드린 명령을 해석해요. 적합한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전달합니다. 자, 연산 장치의 개념. 자, 이것은 실제로 계산, 연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때 이 연산은 제어 장치의 제어 신호에 의거하지 혼자 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산술 연산, 자, 논리 연산, 관계 연산, 쉬프트, 이건 이제 비트 이동이죠. 이런 그 연산들을 하고요. 가상기, 보수기 등으로 나눠지고 누상기, 자, 누상기, accumulator 줄여서 A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과 관계된 레지스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accumulator를 뽑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을 수행을 하고요. 자, 레지스터의 종류는 많죠. 누상기, 명령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데이터 레지스터. 각각 연산의 결과를 일시 저장,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을 저장,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주소를 기억. 자, 명령의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곳 각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레지스터. 예, 그 상태를 기억하죠. 인덱스 레지스터. 그래서 그 참조용 레지스터이고요. 메모리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MAR, MBR. 다음에 실행될 인스트럭션의 메모리 주소, 그 데이터를 저장한 레지스터, 버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변 장치, 뭐 입출력이죠. 입력 장치에 뭐 키보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예, 광디스크 뭐 있고요. 자, 출력 장치에서 프린터 기본이죠. 예, 그리고 역시 광디스크
그도 출력 장치가 될 수 있고요.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중앙 처리에서 보내온 자료를 저장, 출력시키는 장치 들이 있어요. 자, 키보드는 보통 우리가 6키 106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는 106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휘어지네, 이런 모양으로 되네, 각각 여러 가지 키보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벌씩, 3벌씩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QWERT 요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면 QWERT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QWERT와 뭐 드보락 자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G라는 뜻인 건 다 아시는 거고,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래서 마우스의 종류를 좀 모아봤고요. 자, 이제 요 맥킨토시처럼 버튼이 하나인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투 버튼이죠. 투 버튼. 자, 그리고 버튼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있고요. 컴퓨터 본체 연결한 단자 종류가 여기에 보면 보통은 지금 다 USB죠. 그런데 PS2라고 해서 동그랗게 된 그런 예전 마우스 단자도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독기에는 OMR, OC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Optical Mark Reader, 얘는 Optical Character 글자 리더. 컴퓨터용 펜으로 마크한 그 부분을 그 OMR 카드에 빛을 반사시켜 판독하는 겁니다. 객관식 답안지 OMR 카드 이거고요. OCR은 특정 글자, 이렇게 특정 글자로 글꼴로 인쇄된 문자에 빛을 비춰서 판독하는 장치, 지로용지에 OCR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MICR 이런 것도 있어요. 자, MICR은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고 하고요. 자성을 띤 특수용 잉크로 인쇄된 문자를 판독합니다. 수표나 어음의 MICR이고요. 자, 바코드 리더 폴 시스템의 바코드로 우리가 물건 가격을 읽어드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자, 스캐너 디카 디지타이저. 그래서 스캐너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장비. 디카 그 디지털 카메라 플래시 메모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디지타이저 여기 그 마우스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화 그리시는 분 있죠? 만화 그리시는 분이 보통 이걸로 그림을 그려서 컴퓨터 내부에 디지털로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자, 터치패드 트랙볼. 그래서 요렇게 트랙볼 요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터치패드는 여러분들 우리 노트북에 중간에 터치패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체가 터치잖아요. 터치. 여기서 트랙볼은 마우스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손을 볼을 움직여서 위치를 지정하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기고요. 자, 모니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CRT, 예전 모니터, 이렇게 톡 튀어나온 예전 모니터 있고요. 지금은 전부 LCD 또는 LED죠. 자, 그래서 그 화면을 표현하는 소자인 액정인데, 수많은 액정을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패널 전면에 배치하고 그 뒤에 백라이트, 빛을 가해서 보이게 하는 그러한 기법의 장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TFT, LCD, PDP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기네요. 자, 이거를 다 줄여서 이니셜만 따서 이렇게 됐고요.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고, 두께와 무게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비 전력도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그래서 PDP. 자, 이온화된 플라즈마된 그런 그 기체가 외부의 전기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과정에 강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한 그런 기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거죠.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프린터. 도트 프린터 지금은 사용 안 하죠. 한 2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끼워서 두두두두두 넘어가는데 이 망치로 여기 종이를 두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심해서 출력 속도 비교적 또 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잉크젯.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이 쓰이는 게 잉크젯이죠. 예, 그래서 non impact, 두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시끄럽지는 않아요. 자, 잉크를 가는 노즐의 뿜어내 보통 종이에 인쇄하는 인쇄기고요. 요게 바로 이제 CMYK죠. 자, 요게 CMYK. 여기서 4개의 잉크가 들어가서 섞여서 저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자, 레이저 프린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레이저 프린터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깨끗하고 소리 없죠. 빠르죠. 예. 근데 조금 그 잉크젯보다는 비싼 게 흠이죠. 잉크젯보다는. 자, 물론 종류에 따라 잉크젯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의 원리는 복사기와 같습니다. 감광시켜서 정전기에 의해 전자상을 만들어서 드럼 위에 이렇게 그 강선 패턴을 따라 주사시켜서 그게 이제 인쇄화돼서 등장하게 되겠고요. 자, 드럼 위에는 프린트할 패턴에 대응한 정전기 상이 생기므로 그 정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토너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렇죠? 잉크를 부착시켜서 그것을 종이에 전사, 열로써 번지지 않게 딱 그렇게 픽스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회선과 단말 장치 사이의 위치에서 프로토콜의 정의에 따라 통신 제어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장치. 뭐죠,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 1번이 되겠어요. 자, 모뎀, CPU, 입출력 장치 아니고요. 통신 제어 장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앙 처리 장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중앙 처리 장치는 자, CPU의 구성은 뭘로 되어 있다? 예, 일단 컨트롤 유닛, 예, 그리고 and arithmetic logic unit and registers 여러 개이니까 registers. 그러면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연산 장치 arithmetic logic unit, register 됐고요. 누가 없어요? 예, 모뎀이 없네요. 중앙 처리 장치 구성 요소 아닌 것. 자, 4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말 장치, DT, DC 인터페이스 표준, 신호 변환 장치, 회선 종단 장치,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 컴퓨터 이렇게 했는데요. 자, 단말 장치는 그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처음에 받는 게 모뎀 같은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DCE라고 하고요. 그 쌍방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있다? D 여기 잘못 썼네요. 자, 다시 DCE 여기도 DCE 이렇게 있고요. 통신을 거쳐서 각각 제일 처음 통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요거 예제가 모뎀 같은 거 있었어요. 모뎀. 그리고 가장 최종단에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게 DTE. 자, 그래서 여기도 쌍방이니까 DTE. 자, 그래서 요거가 가장 적인가 PC예요. 컴퓨터. 결국은 DT는 컴퓨터 PC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RS232 C라고 하기도 하고요. D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V.35. 자, 요거는 우리가 EIA라는 기관에서 자, 요걸 그 표준화를 발표한 거고, 요거는 V.35는 ITUT라고 하는 예, 그 표준화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RS232C 같은 경우는 직렬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또 포트라고 해서 직렬 포트라고도 하고요. 처음에는 25핀인데 최근에는 9핀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암컷, 수컷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신호변환 장치, 회선 종단 장치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DSU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전송 회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랜선, 그러니까 랜선, 그 케이블선, 자, 광섬유 등등 있었고요. 통신 제어 장치 간단히 특징 살펴보았고요. 자, 컴퓨터 우리가 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